마지막으로 3차원 좌표체계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각좌표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가로 방향 x축으로 몇 칸 가 있느냐, 그 다음에 세로 방향 y축, 그 다음에 높이 방향 z축 이렇게 정해서 이 세 개의 좌표를 이렇게 잘라낸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엉뚱한 점을 찍었었네요. 처음에 세 개의 좌표 값을 가지는 그 꼭지점, 상자의 직육면체의 꼭지점, 그 지점을 나타냅니다. 다시 어떤 임의의 점, 이 시작. 자, 여러분 3차원 좌표체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직각좌표계에서는 가로 방향, 세로 방향, 높이 방향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으로 몇 칸 갔느냐, 세로 방향으로 몇 칸 가야 되냐,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몇 칸 가야 되느냐, 이 세 개의 값을 그 값을 이렇게 재게 되고, 이 세 개의 값으로 어떤 위치를 표현하게 되고, 다시 이 세 개의 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, 이만큼, 이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진 그 값들을 갖는 어떤 그 직육면체의 꼭지점 위치를 의미하게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같은 경우에 3,3,4 뭐 이런 좌표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언제나 네모, 직육면체, 네모난 세상은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좌표계는 원통형 좌표계입니다. 원통형 좌표계는 이제 바닥은 동그래요. 바닥은 동그란 세상이에요. 동그란 동심원들로 세상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,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, 근데 높이 부분은 여전히 이 방향으로 몇 칸만큼 올라가느냐,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두 번째 원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방향이 기준 방향으로부터 돌아야 되는지 각도를 나타내고, 이건 얼마만큼 왔느냐, 몇 번째 원이냐, 그건 이제 이 원의 반지름 r,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돌아왔느냐, 각도 세타,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높이를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, 이렇게 돼서 잠깐 색깔을 좀 더 잘 보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. 이 점의 좌표는 r, v,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z예요, z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게 원통형 좌표계고요. 구형 좌표계는 구 껍질들이 동심 구들로 이루어진 세상인 거예요. 동심 구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? 몇 번째 구, 그러니까 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구인지를, 구 껍질,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, 이게 꼭 그리고 뭐 정수 반지름을 가질 필요 없죠. 얼마만큼 떨어졌느냐,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게 이제 구의 반지름 r,
기호는 같지만 원통형 좌표계의 R이랑 기호는 같지만 보통 어떤 경우엔 또 다르게 뭐 한쪽은 대문자 R을 써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 대문자를 써주죠. 얼마 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R이랑 그다음에 이제 위도 경도 측면에서 이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경도가 얼마만큼 돌아온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부터 경도상으로 얼마만큼 돌아왔느냐. 이 각도는 사실은 원통형 좌표계의 세타랑 똑같아요. 정확히 같은 각도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가 이제 Z축 그냥 높이가 아니라 사실 세 번째 방향 좌표도 각도인 셈이에요. 요게 이렇게 이 원 위를 이 경도로 만들어 이 같은 경도를 갖는 반원 위에서의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각도인데 이때는 기준 방향이 Z축인 방향이 기준 방향이에요. 이 기준 방향으로부터 얼마나 돌아왔느냐 얘는 이제 또 다른 그리스 기호로 나타냅니다. 그래서 얘를 지금 다시 쓰면 R, 세타, ph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. 자 여러분 이런 세타랑 phi 이런 그 기호들 그리고 대문자, 소문자 R은 뭐 교재마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. 자, 세 가지 좌표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. 그 그리고 직각좌표계에서는 x, y, z 이렇게 되죠. 근데 이 좌표들끼리 x, y, z를 가지고 r이라는 값을 그 원통형 좌표계의 소문자 r을 계산할 수도 있고 세타를 계산할 수도 있고 z를 계산할 수도 있고 r 세타 p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. 구좌표계에서의 거꾸로 r 세타 z를 가지고 r 세타 p를 가지고 x, y, z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. 좌표들끼리 왔다 갔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시를 지을 때 원통형 좌표계처럼 땅을 원 모양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박스 형태로 그 바둑판 형태로 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해보고 어느 게 어떻게 다를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좌표계에서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저 좌표계에서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위치, 동일한 위치가 이 좌표계에서는 얼마고 저 좌표계에서는 얼마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그 생각을 왔다 갔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 좌표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. 일단 원통형 좌표계, 우리 지난 동영상들에서 직각좌표계의 XYZ를 가지고 원통형 좌표계의 R, 세타 Z를 계산하는 거, 구좌표계의 R, 세타 P를 계산하는 거 봤었죠? 다시 써드리면 R equal X제곱 더하기 Y제곱 세타는 아크 탄젠트 Y분의 죄송합니다. X분의 Y 그 다음에 Z는 그냥 Z죠. 그리고 이 구좌표계에서의 그 대문자 R은 어떻게 돼요? 얘는 이제 9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나오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제 z 성분까지 있는 반지름인 거잖아요. 그래서 z제곱까지 다 더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타는 여전히 똑같아요. xy 평면에서의 각도일 뿐이거든요. 그 경도는 이렇게 xy 평면 방향으로 도는 그런 거라서 그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우리 기준점을 생각하면 9랑 그 높이 이 z라는 높이를 갖는 요 원을 잡아보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이 길이고요. 그 다음에 높이 z가 이렇게 나오는 선인데 이거가 뭐냐면은 탄젠트 이 각도거든요. 이 각도가 p잖아요. 그러니까 탄젠트 p가 z분의 요 흰 원의 반지름인데
이 흰 원의 반지름은 여기까지 이 x, 이 해당 z 높이에서의 xy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요 길이가 요 요 요 반지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제 탄젠트 인버스, 그러니까 아크탄젠트.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z가 들어가고요. 분자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들어간다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XYZ 좌표를 가지고 이제 원통형 좌표계 R, 세타 Z, 그 다음에 구좌표계 대문자 R, 세타 P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. 거꾸로 원통형 좌표계에서 R, 세타 Z가 주어진 상황에서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XYZ 좌표로 나타내봐라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. 자, 요게 지금 길이가 r인 거고, 여기 길이가 r이고, 요 길이에서 그 다음에 요게 각도가 이제 세타였잖아요. 좀 잘 보이게 다시 새로 그려드리자면, 요 길이가 r인 거고, 요 각도가 그 다음에 세타인 건데, x 성분은 어떻게 돼요? r이라는 그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은, 수선이라는 건 직각이라는, 여기 직각이 되는 고선을 그리는 거죠. 그러면 여기까지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 성분이에요. 근데 x는 어떻게 돼요? 그게 요 각도가 세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빗변이 r이고 요 각도가 세타일 때 이거분의 이거인 거는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인데 r분의 요 x가 코사인 세타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r을 해주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r이 약분되고 x만 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y 성분은 어떻게 돼요?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z는 그냥 그대로 세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돼요? 구좌표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조금 더 복잡한데 자 여기서는 구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요 z 좌표부터 시작을 해보죠. 요 각도가 p잖아요. p 그죠? 그러니까 z 좌표를 구하려면은 z는 어떻게 되냐면은 z equal 대문자 r 아까 요 원통형 좌표계 상황이랑 비슷해요. 여기가 p인데 phi 각도를 가지고 이 빗변분의 이 각도를 낀 채로 빗변분의 요 밑변 하면은 그건 코사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문자 r 곱하기 코사인 phi 하면은 얘가 뭐냐면 얘가 요 길이 z 높이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xy를 구하려면은 x제곱 y를 구하려면 결국 요 phi 각도에서 요 성분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. 얘는 뭐였냐면은 얘를 그냥 우리 임의의 스몰 r이라고 붙인다면은 스몰 r은 대문자 r 그 다음에 sin phi 이렇게 되거든요. 요 스몰 r이 대문자 r sin phi인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x랑 y를 계산해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x는 대문자 r sin phi에다가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돼요? 다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. y equal 대문자 r 그 다음에 sin phi는 그대로 있고 sin 세타 이렇게 곱하면 구좌표계에서 대문자 r phi 세타 r 세타 phi를 가지고 x, y, z 좌표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우리 교재는 아마 요식들은 안 나와 있을 텐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.